여기 한 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 독일 명문 기업의 임원인 크리스토프가 얼굴을 붉히며 입국 심사에 갇혀 1시간째 서 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뒤처져 본 적 없던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죠. 그가 평소 무시하던 한국인 며느리 수지는 VIP만 이용하는 특별 통로로 먼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여권의 유럽 선진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충격적인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크리스토프 슈나이더라고 해요. 저는 독일에서 누구나 알만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서 오랫동안 임원으로 일했고 늘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왔어요. 제가 살아온 삶은 독일의 기술과 질서,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자부심 그 자체였죠. 저에겐 자랑스러운 아들 루카스가 있었어요. 루카스는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 항상 제 기대에 부응해줬죠. 하지만 어느 날 루카스가 한국인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될 수지는 밝고 똑똑했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베를린의 유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독일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했지만 제 눈에는 늘 이방인으로만 보였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낯선 땅이었어요. 한 번은 수진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님, 한국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아마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몰라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한국은 독일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질서를 갖추긴 어렵지 않을까? 그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저는 그저 예의 있는 침묵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선 실망이 컸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결혼 후에도 수진을 가족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녀를 향한 제 시선엔 늘 의심과 편견이 섞여 있었거든요. 물론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아내는 그걸 금방 눈치챘어요. 여보, 수진이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알잖아요. 이제 그만 마음을 열어보는 게 어때요? 아내가 몇 번이나 제게 부드럽게 권했지만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독일 사람인 아들이 독일 여자와 결혼하길 바랐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가족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내는 태국을 추천했고 루카스와 수진도 좋아했어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이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니 비자 문제나 입국 절차 같은 복잡한 일은 없겠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 어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출국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무심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한국 여권도 태국 갈 때 따로 비자가 필요한지 확인했어요? 독일은 당연히 무비자지만 한국은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수진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버님. 한국 여권이면 문제 없어요. 저는 그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의아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작은 나라의 여권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공항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 하나가 제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행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수진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 한국 여권이면 태국 갈 때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죠? 수진은 제 말을 듣자마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시아버님. 한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꽤 많아요. 오히려 독일보다 편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내심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아무리 성장했다 해도 독일과 같은 수준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평생 독일에서 살며 세계를 여행해왔던 저는 독일의 위상과 힘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국까지 날아가는 내내 수진과 제 아들 루카스는 즐겁게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그저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만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일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죠. 드디어 방콕에 도착한 후 긴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제가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자 루카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좀 피곤하시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린 적이 없는데 오늘 참 이상하네. 수지는 어디 간 거예요? 루카스는 손가락으로 옆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까 직원이 수진이 가진 한국 여권을 보더니 다른 줄로 안내했어요. 패스트트랙이 있는 모양이에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여권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독일 여권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그때 옆에서 기다리던 아내도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세상 참 달라졌네요. 수진이 먼저 들어간 걸 보면 한국이 많이 발전했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속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씁쓸했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체크인을 하려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표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 독일 여권이시군요. 일반 체크인 줄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수지는 따로 마련된 한국 고객 전용이라는 별도의 라운지에서 미리 편안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방에 들어온 후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여권의 위상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검색 결과를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 수가 190개국 가까이 됐어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 아니 몇몇 국가에서는 독일보다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들로 화면이 가득 찼어요. 이때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조식 자리에서 저는 수진에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 어제 저녁에 한국에 대해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많이 몰랐더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어요. 수진은 밝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시아버님, 한국은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성장을 했어요. 그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직접 경험하면 다들 놀라곤 하세요.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그동안 수진을 무시했던 제 태도가 후회스러웠거든요. 그때 루카스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수진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셔야겠어요. 아니면 한국 여권으로 VIP 대우 받는 걸로 혼나실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제서야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리면서 처음으로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어날 더 놀랍고 극적인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 여권을 가진 며느리 수진이 앞으로 이 여행에서 얼마나 더 큰 충격을 제게 안겨줄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방콕에서의 여행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호텔을 나서자 태국 특유의 뜨거운 공기와 생동감 넘치는 거리 풍경이 펼쳐졌죠. 처음 방문하는 아시아 국가였던 만큼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루카스와 수지는 마치 오래 살아온 동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첫 일정으로 유명한 왕궁과 사원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관광지 입구에서 입장권을 사려는데 직원이 우리 가족을 보자마자 갑자기 물었어요. 혹시 한국분 계신가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요.
그러자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관광객을 위한 할인 혜택이 있어요. 할인된 요금으로 입장 가능하세요.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독일인은 할인이 없나요? 직원은 미안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한국, 일본, 싱가포르 시민만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일반 입장료를 냈고 수지는 할인을 받았어요. 저는 입구로 들어서며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다 있네. 한국이 여기서도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왕궁을 둘러보는 동안 태국 가이드가 영어와 함께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어 안내는 아예 없었죠. 가이드는 특히 수진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며 한국어로 질문도 받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수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수진을 너무 얕잡아봤던 건 아닐까? 이렇게 국제적인 사람인데. 다음 일정으로는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에 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삼성과 LG의 커다란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일 브랜드들도 있었지만 위치나 규모가 비교되지 않았죠. 쇼핑몰 안에서는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과 LG 가전제품 매장 앞에서 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 브랜드였나? 제가 놀라자 수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시아버님,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선 정말 인기 많아요. 그때 루카스가 농담처럼 덧붙였어요. 아버지, 독일 제품은 여기서는 좀 인기가 없나 봐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웃음으로 넘겼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항상 독일 기술과 브랜드가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쇼핑몰에서 나와 작은 현지 레스토랑에 갔어요. 메뉴판에는 태국어,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당황해하자 레스토랑 직원이 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요즘 한국 손님들이 많아서 메뉴를 한국어로 써놨어요. 저는 독일어로 된 메뉴가 없는 게 의아했지만 수지는 친근하게 한국어로 직원과 대화하며 주문을 도왔어요. 그녀 덕분에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편하게 맛볼 수 있었죠. 식사 중 옆 테이블의 현지인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습을 봤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드라마 이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했어요. 직원도 이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수진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 정말 재밌어요. 저도 한국어 조금 배웠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태국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영향력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 씻으려다 우연히 TV를 켰는데 거기서도 한국 가수들이 나오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루카스가 제 방에 들렀어요. 아버지, 오늘 여행 어땠어요? 수진 덕분에 더 재밌었던 것 같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맞아요. 수진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루카스는 활짝 웃었어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지는 몰랐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문 밖에서 수진이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시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여행은 많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과 수진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여행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방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휴양지인 푸켓으로 향하게 됐죠.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 줄에 서 있었는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따로 마련된 라인이 있었는데 그 위에 코리안 패스포트 익스클루시브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수진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수진, 또 특별 라인이 있어요? 수진도 놀랐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요? 그때 직원이 수진의 한국 여권을 보고는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전용 카운터에서 신속하게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수진이 별도의 라인에서 빠르게 체크인을 마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쩐지 씁쓸하면서도 그 여권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비행기 안에서 수진은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 한국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솔직히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시아버님, 한국 사람들도 예전엔 외국에 나가면 대우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환영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한류나 한국 기업들이 좋은 영향을 미친 덕분인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푸켓의 유명한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어요. 직원들도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하며 수진에게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농담처럼 수진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행은 수진 덕분에 편해졌어요. 다음부터는 아예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녀야겠어요. 수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러시면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드려야겠는데요. 이날 저녁 우리는 리조트에서 주최한 야외 공연을 보게 됐어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K-팝 그룹 커버댄스였죠. 특히 공연을 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수진을 바라봤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여보, 수진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네요. 이제라도 그녀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 깊이 수진에게 미안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죠. 마지막 날 수진이 현지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예약했어요. 메뉴판을 펼쳐봤는데 독일어나 영어는 아예 없고 한국어와 태국어만 있었어요. 수진이 능숙하게 주문을 마친 후 제가 그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진, 여행 와서 내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요. 수진의 눈이 살짝 붉어졌어요. 시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솔직히 좀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참으며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다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이 세계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고 성장해 왔는지,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글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카스였어요. 아버지,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네요.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루카스, 아버지가 평생 믿어왔던 생각이 바뀌었어요. 수진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마 독일로 돌아가서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루카스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 수진이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지만 이번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이 오랫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수진과의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것 같아 기뻤죠. 독일로 돌아온 후에도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수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변화가 저 자신도 놀라웠죠. 며칠 후 수진과 루카스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수진은 한국 전통차를 가져왔고 저를 보며 밝게 웃었어요. 시아버님, 여행 때 좋아하시던 차예요. 기억나세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죠. 정말 고마워요, 수진. 내가 미안한 게 많아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뻐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한국문화원을 찾아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웠고 회사에서도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수진에게 말했어요. 너 덕분에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 정말 고마워.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저는 수진의 부모님을 독일로 초대했어요. 공항에서 수진의 부모님을 만나자 저는 미리 연습했던 한국말로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사를 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처음엔 한국에 대해 무지하고 편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멋진 딸을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저희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낯설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에게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을 다시 만나 제 계획을 전했어요. 수진, 내년엔 너의 고향 한국에 꼭 같이 가보자. 한국을 더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 수진은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수진은 제게 매주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함께 한국어로 대화를 연습하며 저는 가족이 주는 행복을 깊이 느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저는 감동했어요.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 깨끗한 거리, 무엇보다 수진이 자란 고향의 모습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마지막 날 수진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그녀에게 말했어요. 수진, 내 덕분에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 고맙다. 수진은 제 팔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시아버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이번 여행이 제게 가르쳐줬다는 걸요. 수진과 한국은 이제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크리스토프 슈나이더였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365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